사실 저희 정치 상황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 안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다시 트럼프 시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사실 저희가 트럼프 1기 때 미치광이 전략해가지고 저희 썰전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어쨌든 뭐 전술적인 그런 것들이 재등장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이제 그 대북 기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고 또 걱정도 많이 하는데요. 약간 지금서는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또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축소로 전환될 거다라는 시각인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루비오 국무장관이 청문회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네. 대북 제재는 핵 개발을 못 막았다.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할지 몰라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거고 양쪽에 하나의 패러다임만 가지고 고집하는 것은 이제는 바보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현재까지 갖고 있는 핵은 오케이. 더는 개발하지 마라. 또 하나 ICBM은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간다는 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안 됐다고 보잖아요. 여기는 더 하지 마라 그러면 미국은 핵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고 우리는 핵을 그냥 안고 지내는 그렇죠. 게 되는 거죠. 최악이네, 최악. 이게 우리가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그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그런다고 해서 멈춰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노벨 평화상이거든요. 가자 지구 전쟁도 정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정리하면 그리고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하면 성과만 보면 딱 평화상 줘도 손색이 없는데 트럼프니까 뭔가 깨름칙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이 열망을 잘 활용해서 비핵화도 포기하지 않되 평화를 자꾸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좀 큰 전략을 세워서 특히 저는 여야 합의로 이 부분에서만큼은 문제를 좀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큰 전략이 뭐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 뭐 민주당에서도 웬 의원이 뭐 노벨 평화상 박선웅 청원을 의원입니다. 내고 이러는데 황당한 짓을 하던데 저는 진짜 최악의 최악은 뭐냐면 트럼프는 기분 좋게 노벨 평화상 받고 우리는 계속 북한의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개목걸이 차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게 우리한테는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에 대해서 인도 파키스탄 같이 만약 그 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트럼프가 간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를 안보를 위해서 다른 안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을 위해서 독자 핵무장 해야 됩니다. 그 독자 핵무장 하면 자꾸 우리나라 진보 쪽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핵무기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그러시는데 도대체 북한의 핵무기를 무슨 수로 막겠냐. 일본은 미일 원자력 협정 했잖아요. 우리도 일단 일본 수준으로 빨리 가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정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노벨 평화상 받고 싶고 북한은 그냥 핵하고 미사일을 빵빵하게 갖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는 저는 국제사회한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고 가장 비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이 그렇게 가지고 장난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근데 핵무장은 저는 좀 반대고요. 핵무장을 우리가 만약에 핵무장하는 거는 뭐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일본도 핵무장할 거 아닙니까? 일본이 하든 대만이 하든 그거는 그 사람들 그렇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가 도미노이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인 거죠. 저는 그 선택보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남북 대화의 어떤 채널을 끊어버리니까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면 이 채널을 저는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대화 좋고 다 좋은데요. 다 좋은데 아까 미치광이 전략 이야기했는데요. 미친 사람 전략은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한 우리가 써야 되는 전략입니다. 근데 핵이 원래 매드 전략이죠. 핵이 원래 매드 전략인데 그동안 이 미친 국가들 핵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 딱 끼어 있는데 우리만 그냥 점잖은 사람 했거든요. 트럼프한테 이거는 우리 국민들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니 이런 것까지 만약 다 걸어가지고 만약 그래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위권을 가지겠다. 그거를 당신이 부정할 수가 없다. 아니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해야 이야기해야 트럼프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딜을 생각할 거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핵무장이라도 하려면 전작권이라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달라 소리 못 하는데 어떻게 그 딜을 해요? 여기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한번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또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 일단은 그 뭐 관세 제일 얘기하잖아요. 멕시코 캐나다 상대로 해서 25% 이제 고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간 유예한 그런 상황인데
세제 우리 총 수출이 최대 65조 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보다 좀 더 강화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일기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아, 예. 일기에는 그래도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맞아요. 그럼 미국 매티스라든지 뭐 행정부에 이런 분들. 어른의 축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이상한 일을 벌리면 옆에서 좀 말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하고 싶은 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말 잘 듣는 사람 위주로 정부와 백악관을 딱 구성하고 있어서 이 초반에 우리한테 충격적인 그런 변화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거는 뭐 경제나 안보나 마찬가지고요. 네. 트럼프가 별명이 테리프맨이에요. 네. 관세맨이라고요. 이 양반은 관세를 엮어가지고 다른 자기 어떤 목적, 예컨대 불법 이민 문제나 네네네. 뭐 마약 문제나 예.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이나 마약이나 이거 단속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한 달 유예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뭐 우리하고 만약 앞으로 관세 이야기 나오면 FTA나 주한미군이나 북한 핵 문제나 관세 가지고 그걸 수단 삼아서 다른 거하고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럼프가 딜을 좋아해요. 뭔가 딜을 해가지고 거래를 내가 성공시켰다 이런 관점에서 외교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뭐 자유민주주의 동맹이다, 가치 외교다 이런 거는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익을 트럼프한테 이게 좋은 딜이다라고 어떻게 설득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연님.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예. 관세맨이라 이런 표현도 네. 쓰고 했는데 좀 궁금하잖아요. 왜 느닷없이 멕시코, 캐나다한테는 25%를 때리냐. 주적은 중국인데 이유는 뭐냐. 중국의 관세 장벽을 세니까 중국이 우회를 하는 거예요. 중국 본토로 바로 안 들어가고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네. 멕시코 통해서 들어가는 거. 요걸 뒷마당이 열려버렸다는 인식 때문에 이걸 막겠다고 한 거고 두 나라가 저자세를 취하니까 트럼프가 멋있게 한 달 유예를 했는데 그건 아마 그네들 사정을 봐주기 위한 건 아니고 자기들 준비. 그렇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 네네. 있잖아요. 이 부담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라고도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그게 이제 할 거라고들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우리 공장들 예, 많이 많이 대기업들 올라가 많이 있죠. 가 예. 있고 거기서는 이제 USMCA입니까 옛날 나프타 나프타죠, 예.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관세 없이 미국의 시장에 진출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아픔이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말보다는 뭐 발을 봐야 된다 그럴까? 굉장히 유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될까, 미국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아마 제일 두려워하고 하는 게 미국 국내 여론이 예컨대 인플레 같은 게 그런 거죠. 관세 올렸다가 국내 소비자들이 트럼프 찍어줬더니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중국 거, 캐나다 거, 멕시코 거 싸게 샀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움직이는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하나만 제가 질문하면 지난달 28일인가요? 하원 컨퍼런스에 트럼프가 간 모양이에요. 거기 가서 한국산 세탁기 사례를 들었대요. 세탁기가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했잖아요.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네, 맞아요. 2013년부터 이제 관세를 때리기 시작해서 수출은 한 70%인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LG, 삼성이 세탁기 생산하는 공장을 다 미국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예를 투자예요, 들면서 겁줘서 예. 빨리 들어와라 여기. 근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갈 때 우리 재벌 총수들 많이 가가지고 했죠. 네, 많이. 몇백억 불 투자 약속하고 그 투자 계속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또 한 번 그걸 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네. 국내에서도 투자가 모자라가지고 투자가 일자리인데 미국에 대미 투자만 계속 1년에 몇십억 불씩 해야 되면 그러면 우리 국내 경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그래서 빨리 탄핵 공연을 빨리 끝내야 돼요.